12주 2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능검사 실시의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우리 교재는 9가지로 유의해야 할 상황들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검사자는 K-WIX5의 다양한 소검사에 대한 실시, 기록 및 채점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표준화된 시행 절차에 익숙해짐으로써 검사 시행 중 아동의 행동 특성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소검사의 순서는 검사 시행 시 아동의 흥미를 유지시키며 피로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행하지 않는 소검사는 건너뛰고 나머지 소검사들은 표준화된 순서대로 진행할 것을 권장하게 됩니다. 보충 소검사를 시행할 때는 필요한 임상 정보, 차이 분석, 처리 점수 등을 고려하여 시행할 보충 소검사를 사전에 결정하게 됩니다. 각 소검사는 과제에 따라 검정 문항, 시험 문항, 시범 문항, 연습 문항, 가르치는 문항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각 문항에 대한 규칙은 지정된 문항들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올바른 채점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시작점 역순 규칙, 중지 규칙, 실시 시간을 단축하고 아동의 피로감, 지루함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으므로 검사자는 이를 충분히 익히고 올바르게 실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임상적 상황에서 아동의 특성 때문에 표준화된 시행 순서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이 특정 소검사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 순서에 소검사를 먼저 시행한 후 더 협조적인 상황에서 이전의 소검사로 되돌아가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정된 변경 사항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남김으로써 이후 분석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아동들은 실제 연령에 상관없이 반드시 6세용 시작점, 최저 연령 시작점이 6살이죠.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6살, 만 6살부터 만 16세 11개월까지 그래서 6세용 시작점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단 기호쓰기와 도형찾기는 아동의 생활 연령에 맞는 유형을 시행하게 됩니다. 검사자와 라포 형성, 라포라는 건 신뢰감입니다. 라포 형성을 위해서는 시행 시 지나치게 엄격하게 시간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해요. 시간 제한이 끝나갈 무렵이라도 아동이 수행하려고 애쓰는 경우는 시간을 좀 더 제공하고 끝까지 문항을 수행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검사자의 검사 기록은 이후 평가와 채점에 유용하므로 추가 질문, 촉구, 반복 및 비언어적 반응도 기록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검사 시행 중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평가 기록을 명료하게 전달하거나 검사 시 행동 관찰에 중요한 단서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검사 결과 분석에 대한 결과 해석인데요. 지표 점수를 분석하는 내담자의 정보는 만 10세 남자 아동, 또래 문제, 가만히 앉아있기 어려워하고 지휘집중의 문제 등으로 이제 엄마에 의해서 의뢰가 된 사례입니다. 이에 따른 해석을 살펴보면 아동의 전체 지능은 90 평균 수준이고 100분위의 기준에서 25% 동일 연령대 100명 중 7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5%의 신뢰 구간에서 84에서 96 사이에 해당이 되고 아동의 시공간 지표는 평균상 수준
또 유동 추론은 평균 수준, 언어 이해, 작업 기억 지표는 평균 하, 수준, 처리 속도 지표 처리는 경계선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아동의 시 공간 지표를 살펴보면 111 점수는 평균 상수준으로 시공간 자극을 정신적으로 분석하고 조작하여 시공간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 적절하게 발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토막짜기, 퍼즐 점수는 시각, 운동, 협응 능력, 공간 지각 능력,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 정신적 회전 능력은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동 추론 지표 100을 점수로 평균 수준으로 새로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와 인지 능력을 활용하여 추론하고 해결해 나가는 유동 지능이 적절하게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렬 추리와 무게 비교는 각각 10점, 평균 수준으로 시각적 정보 처리 능력과 양쪽 추론 능력은 또래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 이해 지표와 작업 기억 지표는 평균 하 수준으로 어휘 지식이나 언어적 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인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조작하는 능력과 주의 집중력이 또래에 비해 저조합니다. 공통성과 이해는 매우 낮은 수준의 점수를 받아 사물의 유사성을 파악해야 하는 추론 능력이 또래보다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판단이나 규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낮은 작업 기억 능력은 지시사항을 잊어버리거나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지시를 이행하는 데 더 오래 걸리고 긴 글을 읽는 데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기능이나 학업 관련 문제로 종종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처리 속도 지표는 경계선 수준으로 단순한 과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호쓰기, 도형찾기, 처리 속도를 비롯해 시각, 단기 기억, 억제와 조절 능력, 지속적으로 주의를 유지하는 능력이 또래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리 속도 능력이 낮아서 일반 아동에 비해 같은 시간 동안 배우는 양이 적거나 같은 양을 배우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신적으로 더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추가 지표 중 일반 능력 지표는 평균 수준의 점수를 받은 반면 인지 효율 지표는 경계선 수준의 점수를 받아 인지 효율 지표가 일반 능력 지표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납니다. 이는 작업 기억 지표와 처리 속도 지표에 다른 기본 지표 점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청각 작업 기억 지표는 평균 하 수준으로 청각적 변별 능력, 주의 집중력, 청각 작업 기억 등의 또래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유아용 지능검사 KWPPSI 4 이 지능검사는 만 2세 6개월부터 7세 7개월 미만의 유아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고 유아기는 발달이 빠른 시기로 아동의 정확한 연령에 주의하여 해당 연령에 적합한 기록 용지, 문항, 도구, 실시 절차 등을 선택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일반 지적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사정을 위해 사용되거나 지적 영재성, 인지 발달 지연, 지적 장애 등을 판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고 검사 결과는 임상 현장이나 학교 관련 프로그램에서 배치를 결정할 때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아의 교육, 치료, 연구 등을 위해서도 사용되는데 특히 교육 장면에서는 낮은 학업 성취 원인이 되는 특정 인지 결함을 평가하고 미래의 학업 성취 예측을 목적으로 임상 장면에는 지적, 기능적, 신경심리학적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활용하게 됩니다. 검사 구성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언어 지표가 먼저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영유아기는 언어 능력의 급격한 성장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언어 능력은 청각 이해 능력을 포함하고 있고 개인차가 매우 다양합니다. 음성학, 의미론, 구분론,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면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죠. 두뇌의 여러 영역은 음성학, 의미론, 구문론을 요구하는 과제 중 나타나는 언어 표출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언어 이해 과제는 언어 과제와 관련이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지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상식이 29개, 29문항인데요. 언어 문항의 경우 일반적인 사실에 기초한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억하거나 생각해내는 유아의 능력을 측정하고자 고안된 것입니다. 결정지능, 장기 기억, 주변 환경이나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기억과 인출 능력을 포함하게 됩니다. 언어 지각, 이해, 표현 등과 같은 다른 능력의 사용을 포함하고 그림 문항의 경우 일반 상식에 관한 질문에 가장 적합한 보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어휘는 23문항인데요. 단어 지식과 언어 개념의 형성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결정 지능, 지식 축적, 학습 능력, 언어 표현, 장기 기억, 어휘 발달 수준을 측정합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청각, 지각, 이해, 추상적 사고가 포함됩니다. 그림 문항의 경우 검사 책자에 있는 그림의 이름을 말하고 언어 문항의 경우 검사자가 읽어준 단어의 정의를 말하게 됩니다. 이해 문항은 22문항인데요. 언어적 사고나 개념화, 언어적 이해와 표현, 과거 경험을 평가하고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실제적인 지식이나 판단을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결정지능, 전형적인 행동 기준에 대한 지식, 사회적 판단, 장기 기억, 상식을 포함합니다. 그림 문항의 경우 일반적인 원칙이나 사회적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보기를 선택하고 언어 문항의 경우 단어의 정의를 말합니다. 수용 어휘는 31문항이고요. 수용 언어 능력과 어휘 발달 능력을 측정합니다. 이를 위해 어휘 지식, 상식 축적, 장기 기억, 의미 있는 자극 지각을 포함합니다. 검사자가 읽어주는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하는 보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림을 명명하는 24문항은요. 의미론, 단어 지식, 발달 영역에서의 표현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획득 지식, 상식 축적, 장기 기억, 의미 있는 자극 지각을 포함하고 그림으로 제시된 사물의 이름을 말합니다. 공통성 23문항은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력, 사실과 사건의 현상들을 의미 있는 집단으로 묶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그림 자료의 경우 제시된 두 개의 사물과 같은 범주의 사물을 선택하고 언어 문항의 경우 두 개의 단어를 듣고 공통점을 말하게 됩니다. 이때 시각 정보, 분류나 집단화 등의 기초 사고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시공간에 토막짜기가 17개의 문항으로 나오는데 추상적인 시각 자극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비언어적 개념 형성과 사고, 광의의 시각 기능, 시, 지각, 조직, 동시처리, 시각, 운동, 협응, 학습, 시각 자극의 형태, 배경, 분리 능력을 포함합니다. 제한 시간 내에 제시된 모형 또는 토막 그림을 보고 한 가지나 두 가지 색으로 된 토막을 사용하여 똑같은 모양을 만듭니다. 이때 부분들의 관계에 대한 예견력, 융통성과 인내력, 좌절을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시행착오적 행동과 전체적 행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양 맞추기는 13문항으로 시각, 지각, 조직, 부분, 전체 관계의 통합과 종합, 비언어적 사고, 시행착오, 구체적인 문제 해결 양식을 측정합니다. 공간 능력, 시간, 운동, 협응, 인지적 유연성, 지속성을 포함합니다.
제한 시간 내에 사물의 표상을 만들기 위해 조각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데요. 연필 잡기 경험이나 그리기 경험이 영향을 줄 수 있고 충동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유동추론은 행렬 추리가 26문항이라고 해요. 유동지능, 광의의 시각지능, 분류 및 공간 능력, 부분 전체의 관계지식, 동시처리, 지각적 조직을 측정합니다. 완성되지 않은 행렬을 보고 행렬을 완성시키기 위해 적절한 보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공통 그림 찾기는 27문항이고 유동적, 귀납적 사고, 시각, 지각, 인지 및 처리, 개념적 사고 등을 측정하고 결정 지식을 포함합니다. 두 줄 또는 세 줄의 그림을 보고 각 줄에서 공통된 특성을 지닌 그림을 하나씩 선택하게 됩니다. 작업 기억은 35문항으로 다른 시각적 작업 기억 과제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새롭게 의미 있는 자극을 사용합니다. 이 소금사에서 요구되는 작업 기억은 서술화가 아닌 순행 간섭, 기존 정보가 새로운 학습을 방해하도록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1개 이상의 그림이 있는 자극 페이지를 보고 난 후 반응 페이지 보기 중에 해당 그림을 찾아낸다고 해요. 위치 찾기는 20문항이고 문헌에 나타나 있는 다른 공간 작업 기억 과제와 유사하지만 새롭게 유아에게 의미 있는 작업과 맥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림 기억과 위치 찾기 기억은 검사 문항 전체에서 작업 기억의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해 순행 간섭을 사용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울타리 안에 있는 1개 이상의 동물 카드를 보고 난 후 각 카드를 보았던 위치에 동물 카드를 배치합니다. 처리 속도는 도형 찾기, 지각 속도, 단기, 시각 기억, 시각 운동 협응, 인지 유연성, 시각 변별력, 집중을 측정하게 됩니다. 제한 시간 내에 제시된 벌레 그림과 같은 벌레 그림을 보기 중에 찾아 표시합니다. 선택하기는 지각 속도, 과제 수행 속도, 시각 처리 속도, 정신작용, 주사 능력, 시각, 지각, 인지의 변별을 측정합니다. 또한 주의, 집중, 시각 회상을 포함합니다. 선택하기 과제는 시각 무시, 반응 억제, 동작 보존 등의 측정으로 신경 심리학적인 상황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제한 시간 내에 비정렬 또는 정렬된 그림을 훑어보고 목표 그림을 찾아 표시하게 됩니다. 동물 짝짓기는 연상 속도 과제로 지각 속도, 단기 기억, 학습 및 시각적 주사 능력, 인지적 유연성, 주의, 동기를 측정하는 기호쓰기와 개념적으로 유사합니다. 제한 시간 내에 동물과 모형의 대응표를 보고 동물 그림에 해당되는 모양을 표시하게 됩니다. 연령에 따른 소금사는 이렇게 표로 우리 교재 페이지 171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지표 촉도는 언어 이해, 시공간, 유동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아동의 가장 일반적인 인지 능력을 설명하고 평가합니다. 추가 지표 촉도는 어휘 습득, 비언어, 일반 능력, 인지 효율성, 일반적으로 관련 임상 상황, 심각한 언어 지연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의 평가에서 기본 지표 점수를 보완하게 됩니다. 지능 검사 시 유의해야 될 상황을 살펴보면 아동이 기록 용지나 지침서를 보지 않도록 검사 도구를 조직화하여 배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동이 검사 도구를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검사에 집중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소책자나 모양 맞추기 조각과 같은 검사 도구들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검사 가방 안에 다시 넣어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검사 실시 전에 검사 도구와 실시 절차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시간을 재기 위한 초시계와 유아의 반응, 행동 관찰, 기타 반응 등을 기록하여 연필이 필요합니다. 아동이 기록지를 보지 못하도록 클립보드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고 초시계 사용 시 신중히 그리고 조용히 조작하되
가능한 유아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능검사는 객관적 검사이면서 개인용 검사이기 때문에 점수와 함께 피검사자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검사 도구에 피검사자가 하는 말, 몸짓, 얼굴 표정, 반응 시간, 반응 태도 등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 자료의 분석이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피검사자가 검사자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검사에 대한 접근 태도는 어떤가,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검사 도중의 성공 및 실패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등을 유의해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 사용 측면에서 유창력, 정확성, 정서적 긴장 등을 살피고 감각, 근육, 운동 측면에서는 손, 발, 얼굴의 움직임이 어떤가, 운동 반응이 민첩한가 아니면 둔한가를 주의해서 관찰하게 됩니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른 아동 변화도 관찰의 대상으로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어떤 아동들은 검사 초반에 실시하는 소금자는 집중하며 검사자를 잘 따라오다가 검사 후반에 실시하는 소검사에서 충동적으로 답하여 자신의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IQ 지수보다는 관찰한 자료 분석을 통해 검사 결과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진단 평가 도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ADHD 드디어 나오네요. ADHD는 발달을 저해하는 지속적인 양상의 부주의, 과잉 행동, 충동성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일종의 신경 발달 장애로 아동기 초기에 나타나고 언어, 운동, 사회적 발달에 경미한 지연이 동반됩니다. 주의력 장애 진단 시스템은 ADHD라고 하는데요. 아동, 청소년들의 주의력 문제를 진단하는 전산화된 검사 도구입니다. 시각적 주의력과 청각적 주의력을 함께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자극과 비자극이 혼합되어 제시되고 아동은 자극에 대해서만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각, 청각 자극에 대해 각각 15분간 5세는 5분, 6세는 10분, 7세는 15분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검사가 끝나면 아동의 반응 결과는 자동으로 채점이 되어서 주의력과 관련된 주의 분산을 측정하는 누락 횟수, 인지적, 행동적 충동성을 측정하는 오경보 횟수, 과제 처리 속도를 측정하는 반응 시간의 평균, 주의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반응 시간의 표준 편차 등의 4가지 변수 중 하나 이상의 65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주의력 장애 결과가 나옵니다. 주의력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면 이후에 보일 수 있는 학습 문제, 대인관계 문제, 정서적 문제, 행동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ADS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주의가 산만한 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주의력 장애가 있는지를 조속히 평가하여 적절한 교육과 치료적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에 대한 평정 척도도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한 진단 평가를 위해서는 ADHD라고 의심되는 아동의 여러 환경, 가정, 학교, 운동장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환경에서 관찰하는 목적은 학교와 같은 특정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고 또 아동마다 표출되는 특성이 다양해서 이례적인 진단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 검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저는 교사를 할 때 한 번 경험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끊어갈게요.